예, 안녕하십니까. 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네,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요. 예, 예, 오늘 저부터 그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소주 시장 춘추 전국 시대다. 제가 그 지난주에는 제가 이게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끝에 가서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주 시장이 춘추 전국 시대에 도입이 됐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한번 볼까요? 불경기에는 여러분들 리스틱 효과라고 있죠. 리스틱 효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경기에는 돈을 아끼면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다음은 심리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소비 행태를 우리가 리스틱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이 리스틱 효과라는 것은 경제 용어입니다. 1930년도에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산업별로 보면 또는 제품별로 놓고 보면은 리스틱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2008년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에 리스틱의 판매가 전년도보다도 38%가 증가됐다는 실제로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기에는 이렇게 리스틱의 효과가 있고 또 미니스커트 효과도 있고 넥타이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화장품 중에서 가장 싼 게 사실은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이 가장 싼 가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샤넬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입생 로랑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맥에서 나오는 거, 다 영국 제품들이잖아요. 요 가격들이 다 5만 원 미만입니다. 물론 싼 것은 3천 원짜리도 있고요, 한 개에. 비싼 것은 한 4만 9천 원 정도, 최고 비싼 게 한 5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2만 5천 원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불경기에는 이렇게 돈을 아끼면서 품위도 유지하고 그다음은 심리적인 욕구도 추구하는 이런 소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경기에 소주도 잘 팔린다. 불경기에도 소주도 잘 팔린다는 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소주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국내 소주 규모의 시장이 대략 1조 7천억 가까이 됩니다. 아마 2015년도에는 좀 더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소주가 웰빙 소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요 규모는 시장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인당 지금 평균 소주 소비량이 한 명당 98병이라 그래요. 만약에 소주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성인 같은 경우 한 20세 이상을 따지게 되면 1년에 소비하는 게 한 150병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측이 되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소주 역사를 보면요. 이게 잘못됐는데요. 1977년도입니다.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1977년도에까지는 자도주 보호법이라고 있었죠. 각 도에 자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도주가 한 개 업체를
한 개 업체만 생산하고 50%의 점유율을 보호한다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자도주가 이제 폐지가 됨으로 해서 자도주가 지금 2기에 몰려 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전국구 브랜드가 있죠. 참이슬, 처음처럼 무화기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화기라는 것은 좋은 데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슬, 처음처럼 그다음 좋은 데이가 세 개 브랜드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지금 거의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도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보시면 참이슬이 지금 독주입니다. 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처음처럼이 한 29% 가까이 됩니다. 자,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데이, 이게 나와 있는 좋은데이 무화기죠, 그죠? 무화기 지금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완이라고 있죠. 지금 대선 주주에서 나오는 거 말합니다. 원래는 부산 그러면은 사실은 대선 주조입니다. 시완이 넘버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대선 주조에 먹튀 논란이 있었었죠. 먹튀 논란이 있으면서 부산 시민들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볼까요?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참소주입니다. 참소주는 금복주를 말하는 겁니다. 금복주에 나오는 게 지금 참소주죠. 참소주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 참이슬이 다니고 있고 2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행편이고. 자, 대전 충남 볼까요? 대전 충남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이 오트린이 지금 지역 소주입니다. 그죠? 예전에 보면은 대전 충남 보면 선양 소주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맥키스 컴퍼니라 그래서 맥키스 컴퍼니의 오트린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울산 경남 좋은데이, 그다음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입세주가 가장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혜양주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요. 전북은 참이슬, 그다음 충북도 지금 참이슬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은 보시면 강원도 마찬가지죠. 원래 강원도에는 갱월 소주가 있었는데 요 갱월 소주가 롯데에서 인수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참이슬이 현재 점유율 1위고요. 그다음 제주도에는 제주도 소주가 있죠. 보시면 한라산이라든지 뭐 올레라든지 제주 소주라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지역으로 따져보면, 지역으로 놓고 보면은 살아있는 곳이 제주도가 살아있고요. 그 다음은 대구, 경북이 살아있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도주는. 거의가 지금은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이나 좋은데이가 지금, 거의가 자도주를 지금, 거의가 지금 다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참이슬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처럼, 그 다음 좋은데이, 참소주, 입세주, 시완 이런 순서대로 지금 소주 시장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소주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소주값이 인상이 됐는데 가격 인상을 놓고 보면은요 비용 증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주의 가장 주 원료가 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증은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주값이 인상이 되면은 저는 이것이 서로시 저는 영업이익으로 저는 계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5.6%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저항은 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지금 소주값 인상을 보시면 지금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참이슬이 지금 5.6%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 롯데 칠성에 나오는 처음처럼이 6.4% 정도 인상이 됐고, 그 다음 무학 좋은데이가 5.9% 정도, 그 다음은 참소주가 5.6% 정도, 대선주조가 5% 정도. 그러니까 거의가 소주값이 5%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소주값이 인상이 되면은 맥주값 인상도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맥주값 인상 저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하이트 진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소주의 벤천사를 놓고 보면요. 원래 소주가 30도도 있어서 30도, 25도 보시면 25도, 23도, 22도, 21도, 19도, 그 다음은 16도, 17도, 17도, 지금 13.5도도 나왔습니다. 소주가. 지금 좋은 데이의 가을 소주는 13.5도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소주라는 게 지금 도수가 낮아짐으로 해서 연령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더 많이 좀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소주가 거기가 지금 13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도수가. 그러면은 제가 이게서 앞에서 보시면 저 소주가 지금 대세인데 원가가 감소하잖아요. 알코올의 도수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원재료가 적게 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좀 지기가 덜 하잖아요. 예? 좀 먹는 양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은 웰빙 분위기. 지금은 거기가 보면 웰빙 분위기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자몽 맛도 있고요. 유자 맛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결국은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 판매량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시 영업이익으로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종목이 딱 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이트 맥주가 넘버원입니다. 저는 화이트 맥주의 저는 주가는 앞으로 상승세가 저는 상당히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업체보다는. 그 다음은 롯데실승이 넘버2고요. 그 다음 무학이 넘버3인데 이게 무학이라는 곳은요. 사실은 이 무학은 사실은 경남 쪽이잖아요. 그죠? 경남 쪽.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진출을 하기 위해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무학이 수도권 진출해가지고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을 따라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학은 물론 성장성은 있으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 그런 단점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심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하라 그러면 하이트 진로와 롯데칠성을 선택을 하는데 정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하이트 진로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소주 시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목으로 연결된다면 하이트 진로의 저는 상승세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서 쉬어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시장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관심주. 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1월 잔여 일정 그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또는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S&P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죠. 그렇다면은 S&P 지수 상황하고 코스피 지수의 예상도, 네, 이런 측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관심 섹터와 관심주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캘린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1월의 17일부터 23일까지는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다보스 포럼을 좀 보셔야죠. 네, 다보스 포럼 1월 20일부터 23일까지죠. 네. 자, 요때 우리가 관건이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네. 증기가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가 전기, 3차가 디지털, 4차는 컨버전스, 융합입니다. 지금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1, 2, 3차 산업 종목을 들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가 그렇고 전장부품이 그렇고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이 그렇고 인공지능 AI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1일 날 21일 전에 19일 날 내일이죠. 4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1일 날 유럽 22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22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는 안 나옵니다. 다만 시사하는 발언 정도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4이동통신사 본심사 결과가 나오죠. 오늘 보니까 뭐 컴텍 시스템이라든가 세종텔레콤 좀 떴죠. 관련주들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FOMC가 있죠? FOMC가 26일부터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당연히 안 합니다. 1월 달에 할 확률은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3월 달의 확률이 45%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4월 달이 한 50%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은 뭐 별거 아니고요. 이번 FOMC는 별거 아니고 4쿼터 GDP 정도 나오고 이런 정도 재료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각할 계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아까 이 첫 번째 캘린더 화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중국 실물 경제지표 발표권을 한번 예상도를 보죠.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짙은 파란색이 이번에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옅은 회색이 전월 수치고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경제지표 발표는 내일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나 별건 없어요. 별건 없지만 주가를 말이죠. 끌어당길 만한 핑계거리로 등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는요. 어떤 경제 수치나 어떤 모멘텀이 오히려 그 반전의 계기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다면은, 자, 중국 뭐 실물 경제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반전의 모멘텀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릴 만한 핑계거리를 자꾸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중국 실물 경제 지표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뭐 환율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환율은 뭐 오른쪽 아래로 약간 꺾여 있잖아요. 자, 이 환율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으로서도 속도에 좀 이상이 있고 난감할 수 있겠고, 역으로 미국이 뭐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쪽이 악해지면은 다른 쪽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 지표가 환율이 안 좋게 된다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IB 같은 경우는 대개 위안화를 올해 7.0 위안 정도로 보고 있죠. 아직 그 수치까지 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계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7.5 위안까지 보고 있으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생각할 계제는 아니죠. 자연스럽게 눌림목 조정 파동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도 많이 상쇄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캘린더와 앞으로 환율이라든가 중국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S&P 지수가 많이 급락했잖아요. S&P 지수 상황하고 우리 지수 상황, 요걸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죠. 네, S&P 500이 일단 종합 코스피 지수부터 보면은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2015년도 위안화 환율 올라갈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포인트로 본다면 1970포인트, 1870포인트 근처. 그 정도가 2015년도, 여기죠? 2015년도 8월에 PBR, PER 저점과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지수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주말에 미국 급락했는데 별로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2011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맞춰야 된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네, 자, S&P 지수 보겠습니다. S&P 지수는 10% 급락을 했어요. 10% 급락을 했어요. 쌍봉 치고 이거 주가 깨진 거 아니냐? 장기선 121선까지 빨간 선까지 깨진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요, S&P 과거 급락했을 때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죠? 예. 자, 저 때는 뭐 한 30% 이상, 이때 뭐 한 30% 이상, 10%, 그리고 피그스 사태 때도 한 20%까지 밀렸었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피그스 사태보다 심각하진 않죠. 큰 위기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달러로 환산을 한 코스피를 보니까 거의 저점 근처에 와 있죠.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우리가 시각을 전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못 된다. 물론 크게 반등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큰 추가적인 급락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고, 그 대신에 뭐 큰 반등이 온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유가 상황을 봅시다. 유가 상황. 자, 유가는 깨졌죠? 깨져 있습니다. 뭐 사실 이란 사태, 경제 제재 그런 악재는 노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델리케이트할 필요는 없고,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산유국 사우디 같은 경우가 주로 한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 많이 작년에 팔았어요. 한 4.4조 5천억 팔았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1.5조 원밖에 안 남았어요. MSCI 비중 때문에 사우디가 많이 판 겁니다. 작년에. 그러나 금년은 1.64%까지 다운됐기 때문에 많이 팔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비아 경제 해제 시 볼까요? 리비아 경제 제재됐다가 해제됐을 때 주가가 노출이 되고서 바로 급등했죠. 이런 사례를 보면 이란 악재가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관심 섹터를 어디로 볼 것이냐? 다음 화면에서 보이겠습니다. 자,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변화가 이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유틸리티, 상업 서비스, 미디어 유통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이런 게 가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12개월 코스피 같은 경우는 EPS 추이가 자꾸 떨어져요. 코스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화면. 업종별로 EPS 보니까 이런 쪽이 훨씬 낫죠.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장입니다. 이런 쪽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지지난주에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컴투스 굉장히 강하죠.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합니다. 바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 볼까요? 이 TCK, 나스미디어, 메디아나 전부 양자택일에서 방송이 다 나갔던 것들 1개월 전에 매수를 했는데 다 올라가잖아요. 이런 타임 매수했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실적주거든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어려워도 가요.
이번 주 관심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실적 괜찮죠. 차트도 위에 신천지 영역으로 가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업종 전망이 매우 맑음이에요. 종목 전망이. 그것만 생각하시고 락앤락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때마다 맨날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번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됩니다. 새롭게 뚫고 나가죠. 네, 이런 종목들은 가볍게 움직일 소지가 있다. 관심 많이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2부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